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찾아서 반짝 빛나는 수익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매주 화요일, 수요일 함께하고 있는 진주 먹거리 힘차게 출발해 보면서요. 저는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임채원입니다. 네, 이번 주 시장도 이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을 찾아서 알찬 수익까지 여러분들 함께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생방송 공략주 받아보시면서 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지에 대한 조언과 고민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진주 먹거리 함께 해보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50분 동안 시청자 참여 게시판 열어놓고 있습니다. 밑에 QR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시청자 참여 게시판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문자 통해서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진주라고 두 글자 저희에게 빠르게 보내주시면요. 오늘의 공략주뿐만 아니라 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장 미증시 바라본다면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었죠. 다시금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커지기는 했지만 이 시기가 아직까지는 발언에서 나와주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제장 미증시는 또 강보권에서 머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현재 금리 인하가 언제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좀 웃돌면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일수록 또 우리가 지금 현재의 장을 또 기회장으로 삼아서 어떤 종목을 바라보면 좋을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점심시간 12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점심 드시면서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앞으로의 시장의 고민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께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종목명만 오픈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 영상과 투자 전략 이러한 분석 영상을 여러분들께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 영상도 받아보시면서 더욱더 알차고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저희 방송에서 혜택이라고 한다면 이 단기 공략주도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장이 좀 좋아지고 수급이 원활하게 받쳐줄 때면 이러한 단기 공략주의 혜택도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진주 먹거리의 혜택 다 받아보고 싶어요, 나도 함께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시청자 참여 게시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QR 스캔하고 들어오셔서요. 시청자 참여 게시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진주 먹거리의 혜택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시장이 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장과 같이 전력 설비 관련주, 전선 관련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LSA 그룹주들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어떤 테마, 어떤 종목들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실시간 시장 분석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략주에 대한 대박 월척, 이 투자 포인트도 여러분들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공략주만 소개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이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 영상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하고 있는 종목들이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수익권으로 달성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분석 영상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세워드리면서 수익까지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함께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투자 포인트가 정해져 있는 이 대박 월척 분석 영상도 여러분들과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종목명만 오픈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이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이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 영상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통해서 또 이러한 분석 영상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있는데요. 이런 분석 영상 나도 함께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진주 먹거리 방송 함께 보시면서 다양한 혜택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최근에 다양한 종목들을 공략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정말 테마가 다양하게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과 공략했던 네오셈이라는 종목, 이 종목은 CXL 관련주로 현재 제2의 HBM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웃돌고 있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현재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CXL의 시장을 좀 섭렵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웃돌면서 계속된 상승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와중, 이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네오셈도 저희가 공략을 도와드리면서 16% 가까운 수익까지 연결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리가캠바이오라는 종목은 저희가 이 종목은 제 공략을 도와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 저희가 7월 2일 날 여러분들과 공략 직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2%의 수익권 달성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양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식품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6월 18일 날 소개를 해드렸었죠. 이 종목은 6% 가까운 수익 연결할 수가 있었고, 또 방산, 빅텍이라는 종목 대장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나 저희가 10% 가까운 수익까지 연결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여러분들과 투자 전략까지 함께 도움드리면서 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여러분들과 고민 함께 나눠보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50분 동안 함께 해보시면서 이 시장의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오늘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도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찾는 시간입니다.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생방송 공략주 2가지 함께 공략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저희 전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마다 인사드리는 진주 먹거리지기 전영호입니다. 오늘도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국내 증시 이슈 그리고 섹터별 흐름들 그리고 제가 준비한 2가지 공략주 전해드릴 텐데요. 최근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연일 고점을 찍어내고 있고 코스피 시장도 2,800선을 이렇게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좋은 것 같은데 왜 내 종목은 가지 않은지,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는 정리를 했고 이제는 새로운 종목을 또 어떤 섹터에서 담아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방송 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들이 좀 뜨거운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시장 상황을 살펴보시면서 이 시장에서 고점에 우리가 전략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아닌 우리가 저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 2가지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을 여러분들께 오픈드리고는 있지만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 영상과 투자 전략도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오늘장 코스피 코스닥 파란불로 출발하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12%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43% 하락하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오늘도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팔아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이 담아내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장과 마찬가지로 전선, 전력 설비 관련주 굉장히 잘 가지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게 사실 AI 데이터 센터가 뭐 지금 현재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한다.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현재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바라봐도 될까요? 네,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AI 시장의 개화기에서 전력 수요가 조금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전력 부족으로 인해서 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네. 전기를 미리 생산해 놓고 어느 정도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도 워낙 에너지 효율이 나오지 않는 노후화 전력 설비들, 전선들이 깔려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인프라 투자를 다시 한번 해 나가겠다, 이런 것들인데 이미 실적적으로 좀 기대를 받고 오른 종목들이죠. 하지만은 네. 그 실적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이미 주가가 많이 뛰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우리가 전력 설비주들이 한 차례 등락폭을 겪을 때 이제 테마가 너무 올랐다 보니까 어느 네. 정도 급락이 나오겠구나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 시장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떠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전력 설비가 이전에는 뭐 재룡전기라든지 이러한 정말 전력주들만 올랐다면 지금은 에너지 저장 장치라던가 네. 또는 변압기 네. 이러한 다른 섹터들로 조금씩 물량들을 해소해 나가는, 그러니까 분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도 뉴스나 가장 뜨거운 종목들보다는 아직까지 키 맞추기를 하지 않은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을 한다면은 혹시나 내가 잘못된 타이밍에서 매매를 하더라도 하락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하락이 올 것이다, 또는 기간 조정을 겪더라도 좀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도 이 전력 관련주가 또 한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력 관련해서 지금 AI가 잘 나가는 것, 그리고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떤 종목을 볼까? 지금 뭐 신일전자 같은 경우도 IPO를 앞두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러한 소식들까지 해서 오늘 어떤 종목을 고를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 종목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글로벌 이슈를 바로 좀 네. 시작을 하자면요. 일단 어제 지금 테슬라가 계속해서 오르고 맞아요. 있다는 소식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네. 어제는 이제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상하원 연설을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어제 한 번 있었고 오늘 저녁에도 있을 텐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 뭐 인플레이션을 잘 조절하고 있다, 경기가 뭐 점진적으로 이렇게 풀려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이 있지 않았다라는 맞아요. 점이 좀 시장의 실망감으로 다가왔다고 보고, 시장의 실망감이라기보다 타이밍이 워낙 차익이 나올 타이밍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워낙 고점에서 이벤트가 있을 때는 그 고점을 뚫어내기보다는 한번 눌렸다가 가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제 시청자 게시판에도 제가 남겨드렸었는데 어제 저녁에 미국장을 좀 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하락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테슬라와 애플만 좀 눈여겨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애플 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총 1위를 다시 한번 탈환하면서 저는 이 시총 1위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좀 크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네. 것들만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우리가 AI라든지 최근 시장에서 너무 높은 종목들을 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글로벌 이슈는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미국에서 눈을 돌려서 중국 시장에 좀 관심을 뒀어요. 네. 최근에 중국에서 이 굴착기 판매량이 늘어난다는 뉴스를 제가 접했습니다. 오. 정말 많은 뉴스들, 뭐 최근에 뭐 TSMC라든지 앰플이라든지 네. 엔비디아라든지 이러한 뉴스들 가운데서 정말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뉴스를 제가 뽑아봤는데 네. 중국에서 굴착기 판매량이 이번 달에, 그러니까 전달에 네. 25% 정도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오. 물론 25%가 이제 중국 내수에서 증가를 한 거고, 수출량은 조금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한 20%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 굴착기 판매량을 제가 유심 깊게 본 게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도 건설주를 조금 눈여겨보자, 네네, 맞아요. 금리 인하에서 최대 수혜를 볼 것은 아무래도 건설주가 아닐까. 뭐 최대 수혜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최대로 피해를 본 게 건설주였거든요. 맞아요. 아직까지 거의 뭐 업황이 금리 돌아오지 인하에 않았고.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섹터 전반적으로 좀 비실비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건설주가 아직 가지 않았으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정말 좀 뚜렷한 이런 대답이라든지 네. 좀 가시화된
그러한 시기가 나온다면은 건설주가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국의 굴착기 판매량도 건설 그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다는 선행 지표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을 거고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금리, 원자재 가격이 워낙 높고 지금 건설 경기가 힘들다. 그리고 사우디의 네옴시티도 지금 자금난으로 정말 대규모의 네. 그 도시를 지을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축소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건설주를 말씀드리는 게 최근에 나토 정상회의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이제 좀 지원을 하겠다. 러시아의 동결 자금을 빼서 우크라이나 복구 사원에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봤을 때 화장품도 그랬고요. 네. 식품 관련주들도 그랬고요. 이제 중국 시장을 조금 건너뛰어서 다른 신흥 시장을 계속해서 찾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맞아요. 이 건설주에서도 최근에 좀 떠오르는 시장이 인도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이런 중동 시장 그리고 북미 시장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 건설도 다시 한번 좀 뜨거운 섹터로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2주 연속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건설주가 단기적으로 부각을 받기는 좀 어려워 보이나 네. 우리가 어느 정도 비중으로 조금씩 모아가는 그러한 종목을 선택을 한다면 저는 건설주 그리고 김홍기 전문가님이 한번 뽑아주시기도 했었는데 HD 현대건설기계 네. 저는 한번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이슈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현재 미국장이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장 파월 연선의장의 연설이 또 있었죠. 계속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와주기는 했지만 금리 인하가 언제 될 것이에 대한 이러한 일정이나 이러한 발언이 아직까지는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금 좀 차익 실현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좀 중국 쪽도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중국의 굴삭기 판매량이 25%나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건설에 대한 어쨌든 지금 현재 좀 우리가 안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진다면 이 건설주 한번 바라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건설 같은 경우에도 중국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북미 시장이라든지 인도 시장을 좀 선점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시장 하반기를 바라봤을 때는 건설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나토 정상회의 이외에 또 이렇게 재건주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소스들이 좀 묻어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소식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켜보기가 좀 힘들다. 나도 이러한 시장 체크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진주먹거리 방송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청자 참여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QR 스캔하고 들어오셔서요. 시청자 참여 게시판에서 이 시장에서 어떤 모멘텀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반기에는 어떤 종목, 어떤 테마를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문자 통해서도 여러분들 함께 해보고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진주라고 2글자 저희에게 빠르게 보내주시면요. 오늘의 공략주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이슈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전문가님 그러면 저희 첫 번째 공략주 바로 살펴볼까요? 네, 제가 오늘 첫 번째 공략주로 가져온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바로 기업명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한중 NCS라는 그러한 네. 기업입니다. 제가 좀 발음이 좋지 않았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중 NCS의 네. 기업이고요. 사실 조금 여러분들에게 낯설 수 있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 코넥스에서 이제 코스닥으로 변경 상장을 했는데 6월 21일인가 6월 달부터 이제 변경 상장을 했고요. 당시에 변경 상장을 했을 때부터 우리가 지금 시청자 게시판에서도 그렇고 네. 6월, 7월 계속해서 신규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시장이 조금 아무래도 수급 쏠림 현상이라든지 테마 순환매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 신규주, 공모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때부터 좀 6월 달부터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컨택을 했던 기업인데 사실 어제 이 종목을 이제 방송에서 가져가야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상한가에 터치를 했어요. 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계속해서 좀 공략을 드릴까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중 NCS가 계속해서 저점을 좀 지켜나가고 있고 물론 오늘 상한가에 가면서
제가 공략을 드리려고 했던 가격에서는 조금 멀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가격도 오늘 좀 짚어드리면서 이 종목을 설명해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한중 SCS 오늘 시장에서 아무래도 각광을 받으면서 이 종목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오르나라고 네. 관심 깊게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투자 포인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최근에 이 열 처리에 대한 그 관심도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이 전력 그렇죠. 수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에너지 저장 장치가 지금 계속해서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네. 해외 수출길도 계속해서 열리고 있고요.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냉각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순행식 냉각 시스템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을 했었던 그러한 기업입니다. 과거에는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회사에서 최근에는 뭐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그러니까 2차 전지 자동차의 부품도 만들고 네. 그리고 본업 자체를 이 에너지 저장 장치 냉각 시스템으로 거의 바꾸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력 비중으로 이 냉각 시스템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또 특이한 투자 포인트 하나가 이 급발진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최근에 이 급발진 관련 뉴스가 굉장히 많았죠. 맞아요. 시청력 참변도 그렇고 제가 어제 뉴스에 보니까 또 부산에서 뭐 놀이터에 급발진 차량으로 담벼락을 무너뜨렸다. 뭐 다행히 아이들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네. 그러한 사고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급발진 관련해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련 의무화 뭐 방지 법안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목소리도 키웠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한중 NCS가 급발진에도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급발진 뉴스가 있었을 때 관련 테마주로 오르기도 했었는데 최근 시장에서는 이러한 겹테마가 모이면서 좀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신규주로서의 메리트도 그리고 코넥스에서 아무래도 변경 상장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다른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하고 나서 고점을 하루 이틀 정도 그리고 나서 쭉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거래가 계속해서 되던 그러한 주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치 평가를 받는다는 입장으로 이 상장에 어떤 의의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 추세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좀 급등 구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략하기에 좀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첫 번째 종목으로 좀 꼽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한중 NCS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희 전문가님이 오늘 이렇게 가져와 주시고 오늘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사실 이 종목 어제 우리가 좀 발견했더라면 너무나도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겹테마로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을 지닌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현재 뭐 국내 최초로 순행식 냉각 시스템에 대한 상용화를 구축한 기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렇게 유일하게 냉각 시스템의 양산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한 이렇게 급발진으로 인해서 이러한 특허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화에 있어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뭐 겹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성장성을 따라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 그리고 현재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는데 이 종목 내가 한번 전략을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가격적인 면모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투자 전략도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참여 게시판 이용해 보시면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 QR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참여 게시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문자 통해서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진주라고 두 글자 저희에게 빠르게 보내주시면요. 오늘의 공략주 종목 명뿐만 아니라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 영상과 투자 타이밍, 투자 전략도 여러분들 함께 도움드릴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와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투자 포인트에도 제가 공시를 해놨었는데 네. 이 투자 포인트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일단 삼성 SDI가 최근에 미국 전력 설비 회사인 네. 넥스트에라 에너지 이곳에 이제 1조 원 공급 규모의 이제 계약을 이렇게 네. 수주 공시를 냈어요. 이
그 넥스트 에라 에너지 여기에 이제 1조 원 들어가는 게 에너지 저장 장치거든요. 에너지 저장 박스예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이 순행식 그 냉각 시스템이 지금 이 한중 NCS께 채택이 되었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이 순행식 그 냉각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엔진은 다 순행식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배터리 셀 이런 곳에는 지금 공냉식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고밀도라든지 점차 이 배터리의 용량이 커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성 그리고 빠르게 열을 식히기 위해서 순행식 냉각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채택이 되고 있고 네.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기업을 보통 기업들의 애정을 많이 주지는 않는 편인데 이 기업에 좀 애정이 많이 가는 이유가 한중 NCS가 이 순행식 냉각 시스템도 그렇고 급발진에 대한 특허 보유도 그렇고 어느 정도 우리 생활에 있는 안전에 많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좀 애정이 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 순행식 냉각 시스템도 어떻게 보면은 고밀도나 고효율을 가질 수 있는 배터리에 좀 열을 빠르게 식힐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큰 장점은 좀 안정성이거든요. 그쵸. 화재에 화재에 안전하다. 관련. 네, 네. 이러기 때문에 최근에 또 공장에서 화재가 일어나고 막 이러한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사고 이슈들을 좀 듣고 싶지 않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순행식 냉각 시스템이 좀 널리 좀 빨리 보급이 네. 되었으면 하고 개인적으로 좀 바라는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급발진 관련해서 브레이크도 저도 이 급발진을 뭐 1년에 최근에 뭐 10년 동안 800건의 사고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많아요? 급발진 관련해서 급발진 되면은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런 시뮬레이션을 혼자 해보기도 했어요. 네, 뭐 시동을 빨리 꺼야 되는지 네. 뭐 기어를 어떻게 바꿔야 네네네. 되는지 이러한 것들도 알아보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이 자동차의 자동 제어 장치로 인해서 급발진을 좀 막을 수 있는 이러한 특허 기술도 네. 빨리 좀 자동차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한중 NCL을 개인적으로 좀 애정을 갖게 되었다 이번에 공부하면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의 중요 포인트는 가격적인 측면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상한가를 기록해서.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지금 네. 과연 우리가 공략을 해도 될 것인가가 가장 큰 포인트일 텐데 사실 제가 어제 이 가격 전략을 세울 때 차트를 잠시 보자면요. 네. 오늘 지금 상한가 갔던 가격이 59,600원이거든요. 네. 오늘 13,700원 정도가 올라서 사실 4만 원대에서 5만 원대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제가 기존에 가져왔던 가격 전략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러니까 좀 빠르게 들어가자면은 4만 3천 원 구간에서 7월 3일 종가 구간에서 우리가 진입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네. 또는 신규 상장주라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가 등락폭을 좀 감안을 한다면 저점 추세를 이었던 4만 원 하단이 그러니까 4만 원 구간이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시점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한 2만 원 정도의 갭이 생겨버렸어요. 제가 방송국을 이제 오는 운전을 하면서 이 상한가 소식을 들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좀 세울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이 끝나고 아무래도 지금 상한가가 이제 계속해서 갈지 종가까지 갈지 아닌지도 좀 판단을 해서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세운 뒤에 제가 뭐 시청자 게시판이라든지 또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가 여러분들 공개가 됐습니다. 한중 NCS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또 신규 상장주로서 여러분들도 생소하실 수도 있고 나 이 종목 알아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라본다면 너무나도 좋은 소재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 SDI가 약 1조 원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 이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에 의해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냉각 시스템에 대한 양산화를 성공한 업체 그리고 삼성 SDI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약 1조 원가량의 규모의 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또한 보시는 것처럼 유일하게 이 냉각 시스템에 대한 구축 양산에 성공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러한 냉각 시스템에 있어서 안정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의 점유율을 더욱더 늘려갈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이렇게 삼성과 함께 순행식 냉각 시스템을 채택해서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렇게 삼성 SDI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가깝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급발진에 대한 안전장치에 대한 의무화도 지금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급발진에 대한 특허 보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안정성에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종목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사실 이 종목 저희 전문가님이 어제부터 계속해서 준비해주고 계신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좋긴 좋은데 지금 살 수 있을까요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함께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종목에 대한 투자 분석 영상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 투자 분석 영상 나도 함께 해보고 싶어요. 가격적인 면모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시청자 참여 게시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QR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시청자 참여 게시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문자도 준비했으니까요.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진주라고 두 글자 저희에게 빠르게 보내주시면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투자 전략도 여러분들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첫 번째 종목 여러분들께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면 잠시 후에 국내 이슈부터 종목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찾는 시간입니다. 현재 시장 우리가 기회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종목을 선별해내야 되는지 우리가 하반기에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이 두 가지 나도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어요. 이 종목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청자 참여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이 QR 스캔하고 들어오셔서요. 저희 시청자 참여 게시판 이용해 보시면서 오늘의 공략주뿐만 아니라 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도 여러분들 준비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진주라고 두 글자 저희에게 빠르게 보내주시면요. 보다 빠르게 여러분들과 시장 함께 공략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이슈부터 첫 번째 종목까지 공개가 됐죠. 그러면 국내 증시 이슈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두 번째 공략주도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국내 증시 이슈도 한번 바라볼까요? 네, 국내 증시 바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 이렇게 두 가지 이슈들을 정리를 해오고 있잖아요. 네. 물론 종목들도 두 가지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방송에서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이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들, 최근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수를 이기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뽑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글로벌 이슈와 국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힌트를 좀 얻어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글로벌 증시 이슈 말씀드릴 때는 제가 건설주 말씀드리면서 맞아요. 또 종목도 뽑아서 HD 현대건설기계를 한번 뽑아드렸고요.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
삼성전자 10% 정도는 무난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자마자 이제 수요일에 방송 끝나고 목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오늘까지 상승이 상승하는 나와줬죠.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국내 증시도 좀 관심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실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뽑아온 이슈는 원전을 좀 뽑아봤습니다. 오. 원전이 최근 시장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핫한 섹터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지금 체코 수주가 계속해서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고 체코 수주가 되면은 결국에는 이외 루마니아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이외 그 좀 수주가 좀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보이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어제 이제 서전기전이나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에 들어가기도 기록했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 관련주 앞으로 계속 볼 것인가라는 물음을 좀 주신다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 싶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상한가 갔던 종목들이 오늘 좀 등락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 강했던 종목들 중에서 오늘 가장 좀 약세를 보이는 건 S&T 에너지가 한 약 10%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그 외에 이제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시장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저는 만약에 탑픽 종목을 뽑자면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 그래도 그 원전 관련 중에서는 대장주로 팀코리아에 어떻게든 선두를 맡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가장 안정적인 기업으로 좀 뽑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신규 그 원전 이제 우선 협상자를 체코 정부에서 17일 날 공개를 합니다. 맞아요.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정도 남겼는데 다음 주에는 아마 가장 핫한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등락률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등락률을 좀 이겨나가려면은 그나마 좀 무거운 종목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탑픽으로 뽑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원전 관련주를 이번 17일 이벤트를 좀 제외하더라도 지금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 달에 남아있죠.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좀 에너지들을 선호를 하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를 좀 선호를 한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 두 후보 모두 원전에는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있고 그 원전에 대한 전략을 어느 정도 공개를 해 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후보가 좀 떠오르더라도 원전은 계속해서 밀고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근에는 트럼프가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요. 그렇죠.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중국 때리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한 네.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가장 취약한 것이 친환경이고 어떻게 보면 탄소 절감이다. 이러한 부분을 상고했을 때 원전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 원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이슈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오늘 가져와 주신 이슈는 원전 관련한 이슈였습니다. 현재 K원전 봄날이 올까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확고하게 굳혀나가고 있는 시장이고 현재 팀코리아를 꾸려서 체코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시장인데 앞으로 바라본다면 원전 관련주 더욱더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두 개의 이 수주 계약이 모두 한국에서 수주할 협력이 더욱더 높게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으로 하여금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현재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우리가 원전 관련해서도 어떤 종목을 담아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고민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시면서요. 원전 관련해서는 또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되는지 내 계좌에 어떤 종목들을 좀 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청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밑에 QR 스캔하고 들어오시면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는 시청자 참여 게시판에서 이 시장에 대한 조언과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서 바라볼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공략주까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공략주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공략주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나요? 네, 두 번째 공략주는 제가 바이오 기업으로 뽑아봤고 오. 이제 CDMO 기업인 ST팜을 좀 뽑아봤습니다. ST팜. 이 ST팜은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도 예전에 좀 핫했던 종목인데 네. 바이오 종목들을 제가
좀 가져오지 않는다 하면서 최근에는 좀 많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이제 워낙 승률이 좋은 그러한 섹터이기도 했었고 과거에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김원기 전문가가 전달해드렸던 리가켄 바이오도 최근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저는 이 바이오 치료제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 비만 치료제가 바이오 산업을 좀 끌어올렸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비만 치료제의 이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 위탁 생산 기업들도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워낙 오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좀 키 맞출 수 있는 종목, 아직까지 가지 않은 바이오 종목, 그 외에도 좀 악재는 아직까지 없는데 네. 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은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ST팜을 좀 뽑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위탁 생산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CDMO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미국의 중국 때리기죠 또 네. 이 생물보안법의 수혜를 좀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고 그리고 이 위고비, 비만 치료제 그리고 최근에는 뭐 경쟁사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수요가 부족할 것이다.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소식으로 지금 생산 시설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이 확대를 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다른 해외 기업들도 이 수주를 받아서 위탁 생산을 한다면은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계속해서 웃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업 제가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맹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 섹터이기도 하고 조심하자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는 좀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시장에서도 한 3%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네. 제가 잡고 있는 목표가는 10만 원대를 돌파를 할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종목 뽑아온 기업은 ST팜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제약 바이오 관련주를 가져와 주셨는데요. ST팜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문가님 제약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또 하반기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주신 만큼 우리가 하반기에는 또 실적적인 면모를 뚜렷하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현재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만큼 이 생물보안법 반사수혜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라볼 이슈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에 대한 열풍도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좋게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죠. HLB 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계속된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 시장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반기 실적적인 면모가 좀 받쳐준다면 우리가 앞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관심이 있다. 나도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궁금해요. 가격적인 면모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 참여 게시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밑에 보이시는 QR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시청자 참여 게시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문자 통해서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진주라고 두 글자 저희에게 빠르게 보내주시면요.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이라든지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 영상도 여러분들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러한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T팜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전문가님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치료제를 좀 활용하고 있어요? 네, ST팜 하면은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올리고핵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올리고핵산 치료제 기반으로 만들고 있는 치료제가 이제 고지혈증 치료제라든지 또는 심혈관 치료제를 기존에는 만들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혈액암으로도 임상을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고 이번 6월에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으로도 진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우리가 하반기 실적으로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기존의 고지혈증 치료제가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 네. 미국의 노바티스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약인 렉비오가 지금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렉비오에 들어가는 그 올리고핵산 API 매출이 지난해에 800억 수준에서 올해는 1,000억을
돌파를 전망하고 했다. 있고. 그런데 내년에는 이렇게 200억 단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 2배 정도는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예상을 하고 있는 근거가 이 렉비오가 최근에 아시아 시장 그리고 중동 시장의 승인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네. 이 허가가 되고 있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 지난해에는 이제 중국 시장을 뚫었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이제 인도와 한국을 이제 품목 허가를 받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구수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면은 이 생산량이라든지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렉비오의 위탁 생산을 또 이 ST팜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벤더사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제가 뉴스를 봤을 때는 1벤더사는 미국 내수용을 만들고 있고 해외 수출용은 이 벤더사인 ST팜에서 주로 만들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수출 국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에는 ST팜의 매출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사실 이번 2분기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조금 부진했습니다. 매출액이 416억으로 28% 정도 전년 네. 분기 대비해서 하락을 했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2억대로 뭐 R&D 투자라든지 또는 이연된 매출이 있었지만 영업이익이 한 87% 정도 감소를 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 실적과 관련된 국내 증시 흐름을 바라봤을 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발표가 된 직후라든지 되고 나서 그 가격이 조금 조정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한 달이나 그 한 2주, 3주 전에 이미 실적 기대감이나 실망감으로 미리 차트가 움직이는 것 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2분기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상반기 실적에 대한 가격 그 반영은 어느 정도 다 되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이제는 하반기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좀 매수 관점, 매수 타이밍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두 번째 공략주 ST팜이라는 종목 여러분들께 체크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가 하반기에 실적적으로 바라본다면 좀 기대감을 더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현재 고지혈증 치료제인 렉비오양 이 매출에 대한 수혜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해외 수출이 더욱더 전반적으로 커지게 되면 이 종목에 대한 수혜도 함께 커지는 종목이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다양한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적이 받쳐주는 제약 바이오들은 그래도 우리가 좀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두 번째 종목 ST팜이라는 종목 여러분들도 이 종목을 아시거나 또 종목명을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투자 전략이나 이 자세한 분석 영상까지도 여러분들 받아보시면서 이 시장 더욱더 안전하고 빠르게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두 가지의 공략주를 준비했었는데 이 종목 여러분들께 종목명만 언급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종목명을 언급을 드리지만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 영상도 여러분들 함께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모멘텀이라든지 이슈 그리고 투자 전략, 가격적인 면모도 여러분들 함께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혜택 모두 다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시청자 참여 게시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QR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시청자 참여 게시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종목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 종목은 한중 NCS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보시는 것처럼 국내 최초의 순행식 냉각 시스템에 대한 상용화를 구축하면서 현재 삼성 SDI와도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1조 원의 규모의 이 수주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급발진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형성될 수 있는 안전성을 좀 갖춰진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ST팜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한 종목 가져와 주셨죠. 우리가 하반기에는 실적적인 면모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미국 수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매출적인 면모에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가격적인 면모를 좀 바라본다면 좀 긍정적인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 종목명 두 개 다 언급을 드렸죠. 이 두 종목 자세한 투자 전략이 궁금해요.
분석 영상도 나도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QR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시청자 참여 게시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마지막 인사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제가 두 종목을 뽑아온 이유가 아무래도 최근 시장에서 강했던 전력 설비 관련주들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중에서 그나마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가격이 올라가지 않은 기업들을 뽑아봤어요. 네. 물론 한중 엔시엔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긴 했지만 이러한 것들 가격 전략을 좀 잘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수익이 좀 연결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유익한 정보들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과 두 가지 공략주 실시간으로 함께 참여를 했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